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4월 10일 이번 총선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본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고 지금 이재정 위기에 놓였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공약 이행률도 우수평가 받은 의원인데 지금까지 막말로 지난 4년간 이재정은 공약 이행이 제로9에 가깝다. 힘있는 큰 일꾼 심재철 후보는 방송사 최초로 노조를 만들고 방송 민주화 운동으로 두 번째 옥고를 치렀습니다. 20대 국회부의장 출신으로 국회예결위원장 등 국회직 50개를 해냈습니다. 또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 등 여러분이 키운 큰 일꾼입니다. 심재철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교도소 재건축을 막고 교도소 이전 정부 계획안을 성공시켰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법무부의 재건축 시도를 막아낸 심재철은 2012년 재건축이 아닌 안양교도소 완전 이전을 최초로 공약했고 3년 후 2015년 정부 10개 부처가 합의한 정부계획안으로 성공시켰으나 의왕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를 들어 보류가 됐다. 또한 2020년 총선 이재정 교도소 이전 임기 내 확정 공약은 임기 내 교도소 이전 확정을 공약하고 당선 후에는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공약 번복에 대한 사과는 일체 없었습니다. 2022년 사실상 법무부의 재건축안인 안양구치소 고밀도 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법무부와 MOU를 체결하면서 재건축을 이전이라며 경축이라고 현수막을 걸었으나 법무부는 직후 언론에 교도소 부지 일부의 구치소 등 법무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를 공원 및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한다고 사실상 재건축임을 명백히 밝혔다. 그러나 재건축 명분으로 한번 신축되면 향후 영구히 자리잡게 될 것이다. 그에 반면 심재철 후보는 바른말의 대명사입니다. 심재철 후보는 국민의 국회다 하며 심재철 의원이 추상같이 피감기관을 지적하고 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 권력 분립의 원칙을 세운 바른말의 대명사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오직 국민만 보고 일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고권위의 NGO 모니터단 국감상 13개년 수상 등 총 66회 의정상 수상 공약이행 대상 수상 12개년 본회의 평균 출석률 92% 국회 부의장 원내대표 등 가장 바쁜 중앙의정 활동 중에도 주민과의 만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회의원 2명이 구속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5천억 원 철도 비리를 밝혀내고 2억여 원 세비 등을 국민과 국가에 돌려드리고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고 정치권의 무의도식을 막기 위해 국회 문호동 임금 법안을 2번 대표 발의한 국회 문호동 무임금 전도사 심재철입니다. 언론사설에서 40여 회 호평한 심재철법보다 더 세고 독한 법을 만들어 혼탁한 정치수를 1급수로 만들겠습니다. 큰 일꾼으로 바꾸면 재산가치가 올라갑니다. 먼저 평촌 신도시 정비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폐지 용적률 확대, 선도지구 지정입니다. 신도시 정비 특별법의 원형, 아파트 리모델링법보다 진화한 심재철법이 국민의 권리를 키웁니다.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든 심재철이 교육특구를 만듭니다. 국제학교 유치 교도소 이전 부지지역사회 연계교육 커리큘럼 구축 및 신기술 기반 교육 환경 강화 등 후계도서관 복합 문화시설로 재건축 유소년 풋살 대회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어 농수산물 도매시장 융복한 현대화 시설 및 유통 시스템 현대화 문화시설 업무 지원 시설 터미널 부지 공공성 강화할 것입니다. 공약 이행 대상 연속 수상 심재철은 합니다. 불가능했던 인동선 전철을 성공시켰고 호계역 등 전철역 3개를 성공시켰으면 월곶에서 판교 전철을 성공시키고 GTX-C 노선 안덕원과 인동선 조속 완공, 그리고 서분선 전철 평촌학원가역 신설 및 덕곡의 사거리 연장으로 서울까지 20분 그리고 경수대로 호계구역 지하화로 인해 교통체증을 뻥 뚫어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가 포기한 평촌학원가 지하주차장 건립해 주차공간을 확 넓힙니다. 심재철 후보는 그동안 정치 생활을 하면서 정권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해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주민들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권익 수호에 앞장서 나겠다라고 약속했다. 지난 4년 낙선에 울지 않고 못다한 노력이 슬펐습니다. 지역의 침체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슴에 공정과 정의를 품고 일어나 여러분 곁으로 왔습니다. 일하게 해주십시오. 심재철이 가져올 기분 좋은 변화 지역 발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심재철은 진심입니다. 43년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에게 서울이 봄은 여전히 미완의 대서사시였을까? 아니면 지금도 후회 없는 신의 한 수라며 시간을 되돌려도 같은 판단을 내렸을까?
아직 5.18 정신이란 걸 잊고 싶다는 그에게 이른바 서울역 회군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회군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은 첫 질문부터 콕 집어 정정을 요구했다. 먼저 개념을 정립하고 인터뷰에 운을 떼고 싶은 듯했다. 1980년 광주에서 5.18이 있기 직전인 5월 15일에 서울역 상황을 질문하려다 멈칫했다. 그는 아직도 서울역 회군으로 말하곤 하는데 우리에겐 그런 계획조차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심재철 전 부의장은 최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 우리에겐 청와대 진격이라는 목표가 없었다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다. 곧이어 어떤 목표를 정해 가다가 방향을 튼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향후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 실행에 앞서 정세 판단이 급선무였다는 게 요지였다. 그는 신군부를 뒤집어 엎자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나왔을 수는 있지만 전혀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됐다며 학생 대다수도 뒤집어 엎자는 혁명 쪽은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서울위봄과 민주화가 좌절되면 안 된다. 계속 꽃을 피워 잘못은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역 회군은 1980년 5월 15일 서울역의 대학생과 시민이 모여 계엄철폐를 외친 집회를 일컫는다. 10만여 명이 모인 집회로 회자된다. 그날을 전후에 이처럼 대규모 인파가 운집한 사례는 없었기에 오늘날까지 상징적인 사건으로 대중에게 기억되고 있다. 당시 서울역에 정차한 미니버스의 핵심 지휘부가 회동했다. 심재철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각 대학 회장단이 차에 올라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진다. 해질녘 미니버스 회의에선 경론이 오갔다고 알려졌다. 그는 진출 또는 계속 대치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여기서는 일단 물러나고 철수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관해 물었다. 심재철 전 부의장과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합동수사본부 진술서가 공개된 뒤 밀고 의혹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심재철 전 부의장은 유시민이 진출하자는 강경론을 폈다고 스스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줄곧 자기와 같은 퇴각 입장에 있었다고 부연했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버스 동석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하진 않았다. 운동권 출신의 숨기기 본능이 엿보이는 듯했다. 기탄 없이 보따리를 풀어 보이기보단 신중하게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어냈다. 적어도 미주알 고주알 90쪽이나 합수부 진술서를 역대급 장문으로 적은 유시민과는 결이 달라 보였다. 진술서에 관해선 비교적 말을 아꼈지만 유시민 진술서는 사료적 가치가 있을 정도라는 힐난만큼은 곁들였다. 5.18 43주년 열기가 차츰 잦아드는 6월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상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대와 태극기 집회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군복과 경찰복으로 위장한 북한 간첩들이 빌딩 위로 올라가 촛불 시위대에 총격을 가한 뒤 전개될 양상을 예상한다. 총탄에 쓰러지며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가 경찰의 총을 빼앗아 난사하고 고정간첩은 좌경화된 국민을 선동해 민중봉기를 일으킨다는 추측이다. 5.18 때처럼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유혈 사태로 이어진다는 무서운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에게 영상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진중하게 봤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자연스레 질문은 5.18 당시 광주 금남로 하향 사격에 관한 것으로 이어졌다. 심재철 전 부의장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금남로 하향 사격은 5.18 당시 전남도청에서 금남로에 이르는 곳에서 숨진 사망자의 검안 및 검시 보고서를 재분석한 결과 건물 옥상에서 아래로 쏜 총격에 의한 사망자가 상당수 규명된 사건을 말한다. 본지가 현직 의료진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7월 5일자 7개 건물 옥상서 집단 발포 군 소행 아니었다는 제하의 기사로 단독 보도했다. 또한 이 분석은 집단 발포에 대해서도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영화 화려한 휴가의 한 장면처럼 계엄군이 도청 앞에서 발포 명령에 따라 일제히 사격을 가했다면 전일 빌딩 앞 분수대 일대에서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했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 사망자는 금남로 가톨릭센터 주변과 광주은행로 동청, 동구청, 광주백 화점충장 로이프 수협 진내과, 장동로터리 중앙로, 현대의식장, 광주여고 한일은행, 국민은행 전남대 등 다양한 장소에 분포된 것으로 분석됐다. 분수대 사망자보다 분수대가 아닌 곳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이 더 많았다. 일제 사격, 즉 시민군이 주장하는 집단 발포가 있었다면 왜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분석 결과였다. 금남로 일대 최소 7개 건물에는 계엄군이 배치되지 않았다.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당시 계엄군은 건물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수많은 시위대에 포위된 채로 전남도청 앞에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다. 현장에 있던 일본인 프리랜서 기자 카지마 고이치 씨에 따르면 건물 종업원은 만약 이 빌딩에서 사진 촬영하는 놈이 한 놈이라도 발견되면 당장에 불을 놓고 말겠다는 통고가 있었다고 엄포의 취재진조차 내쫓기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계엄군이 건물 옥상을 차지하고 하향 사격을 했다는 주장은 시민군과 같은 건물에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시민군도 계엄군도 다른 국민도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심재철 전 부의장은 본지 보도를 보니까 탄도 피격 방향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이었다며 계엄군이 배치되지 않은 위치에서 위에서 총알이 내려왔다는 것은 앞으로 짚어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총선에 당선되면 그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힘을 쓰고 싶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인용된 전직 미국 장관들의 발언 맥락은 다소 와전된 측면이 있다. 영상은 5월에 한국을 찾은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은 한국이 될 수 있다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전 장관의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이 더 참여해야 하는지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전장터로 한국을 꼽았다고 단언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캐나다도 어떤 다른 나라도 될 수 있고 어떤 권위주의 독재자가 주권 국가를 무력으로 침략하고 점령하려 결심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영상에서 인용한 캐스퍼 와인버거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도 불분명했다. 영상은 와인버거 전 장관이 져서 다음 전쟁에서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민중봉기 폭동에 의해서일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1996년 11월 12일자 동아일보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냈던 와인버거가 저서에서 1998년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내놨다고 보도한 바 있다. 주사파에 관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영상이 인용한 미국의 전직 두 장관의 발언이 한반도에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닐지라도 광화문 광장에서 좌우 세력이 극렬하게 대치하는 와중에 위장 총격으로 유혈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지적한 대목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안보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이 때문에 이번 인터뷰에선 눈여겨볼 만한 대목도 있었다. 10만여 명이 서울역에 집결한 과정이 분명치 않았다는 것이다. 심재철 전 부의장은 그날 모인 것은 미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건 아니었다. 지금도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5.18 당시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트럭에 실려진 채로 도착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졌다. 심재철 전 부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나는 5.18 유공자가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본지에 가짜 유공자 보도가 나온 이후 자기는 유공자가 아니라고 공개 천명한 유력 정치인은 심재철 전 부의장이 처음이다. 이해찬 서른이 침묵하는 가운데 나온 선언적 구호로도 들린다. 그는 김대중 내라는 모 사건에 연루돼 6개월 정도 불법 구금된 데 따른 보상금은 받았다고 했다. 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심재철 전 부의장은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광주 5.18 유공자를 신청할 일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5.18 유공자는 본인이 신청하는데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민주화운동 일을 했을 뿐인 것을 인후보증까지 내세워 신청하고 싶지 않았다며 불법 구금에 대한 보상이었는데 김대중 내라는 모 관련해서 이해찬 서른 등 정치권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더러 상을 받아놓고 발뺌이냐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이 있다는 유공자라면서 명단을 숨기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뼈 때리는 말도 남겼다. 서울역 집회는 자진해산하며 평화롭게 끝난 것만은 아니었다. 평화 집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남대문 쪽에서 전개됐다. 한다름에 갈 수 있는 지척을 두고 따로 또 같은 양상이 전개된 것이다. 신원불상자가 탈취한 버스가 경찰 쪽으로 돌진해 전투경찰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오랫동안 5.18을 연구해온 A씨는 5.18 기간에 벌어진 공격 형태와 유사하다고 맥을 짚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차량 돌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군경은 퇴각했다. 5월 20일 밤 9시쯤 노동청 방면에서 버스가 돌진해 경찰관 4명을 깔아 죽이고 5명을 다치게 하자 경찰이 일제히 철수했다. 안병하 도경국장은 종적을 감췄고 치안 정보 활동이 무력화됐다. 밤 10시쯤에는 화공트럭이 돌진하며 계엄군 정관철 중사를 죽이자 이곳을 방어하던 삼공수가 광주역을 포기하고 퇴각하며 24단의 지원을 요청했다. 집단 발포 논란이 일었던 21일에는 시위대가 탈취한 장갑차가 분수대에 있는 계엄군을 향해 돌진해 미처 피하지 못한 권용훈 일병이 깔려 죽었고 계엄군은 오후 5시를 전후해 도청을 벌이고 조선대 쪽으로 피신했다. 이보다 일주일도 채 앞서지 않은 15일 서울의 남대문에서 괴한이 탈취한 버스가 돌진해 전경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은 전문가들로선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고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신계륜 전 의원은 버스 돌진 현장 부근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채로 시간만 흘려보냈다는 얘기다. 서울 경찰은 철수하지 않았다. 바로 옆 서울역에선 10만여 명의 시위대가 회군을 앞두고 있었다. 이 사건은 회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진다. 심재철 전 부의장은 남대문 비탈길에서 전경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누가 그랬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과연 순전히 우발적 사고였는지 어느 쪽에서 만들어낸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역에 모였을 때 그 얘기가 들려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5월 20일에 2건과 21일에 1건 모두 총격이 포함됐다. 정규 군사학으로 보면 교전이었다.
시위대의 시각에선 한 거였고 계엄군의 관점에선 반란 진압 과정이었다. 군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5.18 연구 태스크포스팀은 적과 와요의 전형이라고 분석했다. TF팀은 적이 머무르면 소요를 일으켜 교란한다는 뜻으로 군경에 총격을 유발한 뒤 사격 발원지를 은폐함으로써 고의로 양측의 유혈 충돌을 일으키는 수법이라고 판단했다. 5.18 연구가 B씨는 추측을 전제로 한 분석이지만 회군이 없었다면 양측의 충돌이 유혈 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았다며 서울 위봄에 참여한 이들에게 총기류가 없었던 데다 버스 돌진으로 전경이 죽었어도 공권력이 대응 사격하지 않은 것은 5.18 패턴에 비춰볼 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심재철 전 부의장에게 물었다. 그는 당시엔 군이 발포한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수긍했고 가능성을 차단하진 않았다. 심재철 전 부의장의 이 같은 판단은 극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걸핏하면 제기되는 회군이 없었다면 5.18도 없었다는 추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대변한다. 5.18의 패턴을 정확히 읽지 못한 결과로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감정의 해소법으로는 인사와 경제발전을 꼽았다. 심재철 전 부의장은 곳간에서 인심 나듯 인사보다 경제발전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목포보다는 부산이 항구로서 입지가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경부 측의 경공업과 중공업이 먼저 발달했고 그 다음에 호남이 발달했다며 호남이 낙후된 것은 해양으로 뻗어나가는데 목포가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이었기 때문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경부 축을 먼저 하고 호남이 뒤따르는 국가의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겠다고 생각했기에 지역 감정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4월에 다시 한번 국회에 진출할 생각이고 당선되면 여당의 다선 의원으로서 예전보다 무게가 실릴 수 있다며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싶다. 숫자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법 개정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 이를테면 검수완박같이 문재인 정부 시절 망쳐놓은 잘못된 법들을 원위치시키고 제대로 해내고 싶다고 바람을 밝혔다. 지역 감정 아니라도 균형 발전은 해야 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